이 영상에서는 그 강요 협박이 불송치됐다는 결정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몇 가지 내가 보여줄게. 일단은 이게 내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원래 이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이 여자였고 주씨였어. 주씨 수사관이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와서는, 봉씨 이 수사관이 나한테 전화 와서는 수사관이 바뀌었다, 그리고 뭐 아직 수사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잖아. 그게 10월 8일이었고 이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가 작성된 날짜도 10월 8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봉씨라는 수사관은 이미 불송치할 결정을 내려놓고서는 나한테 전화해서 수사 중이니까 뭐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야. 그 녹음 파일도 있어. 근데 지금 옆에 보면은 지금 증거 기록 목록이 있어. 이거 내가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받은 거거든. 보면 이제 불송치 결정서, 고소장, 진술 녹음, 고지, 통지 확인서, 동의 확인서, 뭐 진술 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뭐가 얘네가 사건 기록을 한 거를 면수, 그 쪽수랑 그다음에 서류명이랑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알다시피 진술조서 있잖아. 진술조서는 지금 두 개야. 진술조서랑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오빠는 여기 이 수사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랑 우리 아빠, 실제적으로 고소당한 우리 아빠만 여기서 진술을 한 거야. 신문을 봤던지 뭐 그렇게 된 거고, 옆에 보면 작성자 진술자가 있어. 거기 보면은 경위 봉 씨가 있고 경장 주 씨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이거야. 주 씨라는 어떤 여자 경장이 원래 애초에 내 사건을 맡고 있다가 갑자기 교체가 되고, 그러고서는 이제 봉 씨가 맞더니만 바로 불송치를 때려 넣었는데, 중요한 건 이 봉 씨가 나한테 전화한 게 10월 8일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10월 8일 이전에 이미 사건을 맡았어. 그래서 지금 보면 10월 2일에도 그 봉씨 이름이 등장하거든. 밑에 보면은 수사 결과 보고서나 뭐 수사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봉씨 이름이 써 있잖아. 경위 봉씨, 경위 봉씨,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봉씨가 나랑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어. 이 사람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 10월 8일 날 나한테 전화할 때만 해도 불송치 시키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송치시킬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서는 그날 전화 끊고선 바로 불송치를 때린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씨 있잖아. 주씨 여자가 중요해. 이 주씨 수사관 여자가 내 사건을 일부 송치시킬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었어, 전화할 때. 이 여자가 처음에 내 말 안 믿었어. 이 여자는 진짜 내가 정신병자인 것처럼 약간 취급을 하는 거야,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데 내가 문을 좀 닫아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듣는 게 싫으니까 나는 문을 닫아달라 그랬거든. 그 조사받는 조사실 있잖아. 거기 문 좀 닫아달라 했더니 그 여자가 왜요? 제가 밖에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 문 열어놓고 싶은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 왜요? 지금 내가 피해자 조사 받으러 왔는데, 피해자가 약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문을 닫아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잖아, 경찰이. 근데 이 여자가 문을 안 닫으려고 그러고, 내가 진짜 웃긴 거야. 내가 뭐 자기를 때릴까봐 저러나 싶은 거야, 속으로.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야, 나는. 이 여자가 뭐 개소리를 하네, 이게 개소리 하네 싶은 거야. 문을 안 닫아준. 여태까지 내가 조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문을 안 닫는다,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처음 봤거든? 그랬더니 내가 뭐가 위험할까봐, 왜 위험할까봐 그래요? 뭐 이랬어, 내가. 그랬지만 문을 닫는 대신 나보고 구석탱이에 앉으래. 저쪽 구석에 앉으라는 거, 갑자기. 원래 보통은 컴퓨터 바로 앞에 앉거든? 그 조사받는 사람이. 거기에 파티클 같은 게 쳐져 있어. 플라스틱 파티클, 투명 파티클이. 그럼 거기에 원래 그 서로 바라보고 앉아서 대화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나보고 구석으로 가래. 그래서 내가 제가 해칠까봐 걱정돼요. 막 내가 그랬어, 일부러.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뭐 밖에 나가야 될 일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래. 그래서 내가 개소리 한다,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막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뭐 박사로 다 짬이 있잖아, 나도.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학계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 뭐 학교를 뭐 이런 스카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경찰 대학 나왔거나 막 이랬겠지.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그런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다 설명을 해줬어. 논문을 쓰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고, 교수가 되는 이 과정은 이런 과정인데, 내가 미쳤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겠냐, 이렇게 막 다 설명해주니까 그 여자가 조금 믿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만 나중에 나보고 이러는 거야. 고대 면접 붙은 거 맞는지 확인을 시켜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라고, 거기 이메일 온 거, 고대 면접 못 가서 내가 다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메일 보내놓은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보여줬더니만 이거를 못 믿겠대, 자기가. 그 교무팀 직원이랑 꼭 전화를 해야겠대. 그래서 결국 교무팀에 내가 먼저 전화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조사를 받은 다음에, 내가 진술을 한 다음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교무팀에다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경찰이 전화해서 내가
서류 통과했고 2차 면접 준비하기 전에 서류 내기로 했던 거 그거 사실 확인 좀 시켜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고대 교무팀에서 실제로 확인시켜준 게 지금 8월 12일 날 그 써있잖아. 고대 교무팀 전화 통화. 그래서 그게 불송치 결정서도 나와 있잖아. 내가 1일 그 뭐야 뭐 그 구직 활동에서 면접 못 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 내 말 안 믿다가 나중에 가서는 내 얘기를 다 믿더라고. 그 고대 교무팀 전화하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었어. 아 고대에 진짜로 서류 붙었고 면접도 가기로 되어 있었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내 말을 믿는 거야 그냥. 그리고 호의적으로 변했어.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송치를 시킬 것 같은 거야. 이 여자가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랬어. 왜 이렇게 오래 수사를 하고 계시냐고. 이미 아빠 조사 다 끝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막 이 여자가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일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자기가 생각 중이라는 거야. 그 소리 뭐냐면 어떤 일부 아빠가 주장한 거나 내가 주장한 거에 어떤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이 여자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아빠가 잘못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부 송치를 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야. 난 이 여자 말하는 태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아 이 여자가 송치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러고 있던 찰나에 수사관이 바뀐 거야 갑자기 봉씨로. 그러더니 봉씨는 바로 불송치 때려버린 거야. 지금 보면 여기 그 여자랑 내가 전화했던 게 9월 며칠이었어. 9월 말쯤이었어. 9월 말쯤에 내가 그럼 일부 제목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부분 내가 강요 협박에다가 폭행에다가 명예훼손에다가 업무방해 이렇게 네 가지를 걸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를 시켜달라 그랬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렇다 치고 만약에 혐의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알았다는 식으로 하고서 전화를 끊었거든. 그게 9월 말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10월 초에 지금 수사관이 바뀌었어. 이 목록에 보면은. 담당한 수사관이 갑자기 10월 1일 뭐 이쯤에 보니까 10월 1일이라고 중간쯤에 수사 보고서 사건 인수 있지. 거기에 봉씨로 바뀌어 있잖아. 원래 주씨였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이걸 불송치 때려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주씨 수사관, 여자 수사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안 믿다가 나중에는 내 말 믿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시킬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어. 근데 그런 전화 통화가 뭐 9월 말쯤에 있고 나서 바로 봉씨로 바뀌더니 봉씨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나중에 지능범죄 쪽으로다가 이제 서대문에다가 고소를 했어. 이 봉씨를. 이 봉씨 수사관을 서대문 경찰서에다가 고소장 내면서 거기서 수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능범죄팀에 경찰 비위나 이런 거 담당하는 그 수사관이 나한테 그 소리 하는 거야. 수사관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막 이래 나한테. 사건 수사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불송치가 났어요? 막 이래. 되게 이상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뿐더러 그 사람 오 그랬어요? 뭐 이러는 거야 그 수사관이.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내가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아,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 이게 경찰 비위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수상했던 거고 두 번째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불송치 사유에서 보면은 뭐 내가 냈던 심리평가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이 수사관이 쓰면서 뭐 진단서만이 법적 효력이 있다 하면서 이에 피의자가 우리 아빠가 제출한 병원의 의사 누가 작성한 입퇴원 확인서에 의하면 어쩌고 써 있잖아. 이게 진짜 웃긴 거야. 입퇴원 확인서는 내가 말했다시피 진단서가 아니야.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아빠가 냈던 입퇴원 확인서를 확인한 결과야. 이것도 진짜 힘들게 받았어.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거 입퇴원 확인서 내가 정보공개 청구했더니만 처음에 안 준다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그랬어. 어차피 이거 나에 대한 기록인데 아빠가 냈던 뭐 했던 간에 내 관련 기록이니까 공개를 해달라 해서 그 정보공개 청구 담당자가 공개해주겠다 했어. 그래서 수수료 냈어. 근데 냈는데 한 달 반 동안 이걸 오픈 안 하는 거야 공개를. 그래서 내가 계속 연락했어. 전화 안 받아. 막 나중에 짜증내 막. 뭐 기다려보세요. 뭐 이래. 원래 수수료 납부하고 나서는 한 일주일 안에 이걸 오픈해야 되거든? 근데 한 달 반이 지나고도 이거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신문고 넣었어, 내가. 이거 아직도 공개 안 하고 있다. 내가 수수료 납부했는데 공개하겠다고 결정 나놓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만 나중에 결국엔 국민신문고가 답변해야 되는 날이 뭐 기일이 뭐 2, 3주가 돼. 그때 그것도 데드라인 거의 끝날 때쯤에 이걸 오픈한 거야. 그게 이틀 전이가 이래. 어쨌든 간에 이 입퇴원 확인서에 보면은 중증 우울 에피소드 망상장애라는 병명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봐봐. 이거 진단서가 아니야. 입퇴원 확인서
중간에 봐봐. 초진 날짜 9월 12일이라고 돼 있고 상기 환자는 2024년 9월 12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뭐 입원 가능 뭐라고 써 있잖아. 그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체크 표시돼 있고 이거를 확인합니다. 한마디로 입원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그냥 확인서야. 심지어 이건 퇴원날 받은 것도 아니야. 이게 아빠가 냈던 서류라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해? 이게 진단서야? 진단서는 보통 내가 그랬잖아. 몇 주는 가야 된다고. 한 10번은 의사랑 본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한 달 이상 혹은 3달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약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한 다음에 쓰는 게 진단서야. 이거는 그냥 입원 날 우리 아빠가 이러이러한 이 병이 있는 것 같다고 의사한테 얘기한 거를 의사가 그냥 그대로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입원 난 날짜라고 써놓은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진단서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냥 행정 서류야 이거는. 근데 이걸 가지고 중증 에피소드랑 망상장애 병명이 있다고 적시되어서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있음이 확인된다?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서 임상심리사가 1시간 반 동안 날 평가하고 그거를 막 거의 일주일 내내 걔네가 그거를 돌려. 데이터를 돌려서 일주일 만에 나온단 말이야, 결과가. 그런 거 다 돌려가지고 나온 그런 더 정확한 보고서는 무시하고 입퇴원 확인서라는 행정서류를 갖다가 내가 정신병이 있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내가 말했다시피 이거는 국가 배상 가면은 이 수사관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야. 이게 일단 두 번째 문제였고 의문점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 수사관이 이런 식으로 억지스럽게 글을 써놨다는 거야. 심리평가 보고서를 무시하고 이런 행정서류 갖다 놓고서는 내가 진짜 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문서에다 작성해 놓은 거지. 세 번째, 내가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연예인 전용무가 전달받아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글을 적시하여 아들이 업무상 곤란해졌으면 이 부분을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 지금. 아들이 업무상 곤란해졌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연예인 전현무가 오빠랑 연락을 했고 오빠가 그걸로 인해서 업무상 곤란해졌다. 내가 폭로한 것 때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진술을 내가 확인해야겠는 거야. 그잖아. 그래서 내가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한 거야. 이거는 이제 검찰에 연락한 거야. 왜냐면 처음에 이 불송치 결정서 나온 다음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경찰에 가서 불기소가 떨어졌길래 그러면 불기소된 사항에서 사건 기록을 내가 볼 수가 있거든. 이거 정보공개 청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내가 확인하려고 사건 기록 열람했더니 사건 기록 열람에서 내가 중간에 보면 피의자 땡땡이 전문 연무에 어쩌고 써 있잖아. 이 옆에 큰 그 캡처해 보면 그런 게 써 있고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개 지금 붙여놓은 거 중에 밑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봐봐. 등사 문서 지정 목록 및 처분 내역서라고 돼 있잖아. 여기 보면 문서명에 피의자 우리 아빠가 전현무에게 아들 우리 오빠가 연락을 받았고 결국 오빠가 이에 대해 아빠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에 관한 진술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왜냐면 이게 나와 전현무와 우리 오빠의 관계를 입증하는 문서가 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잖아 전현무를. 전현무가 이런 식으로 우리 오빠한테 접근했고 어떤 비공식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우리 오빠한테 협박을 한 거다. 이렇게 내가 고소할 생각으로 이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불허가가 떨어진 거야 처분이. 왜? 부존재라는 거야. 이런 문서가 없대. 내가 검찰에 다시 물어봤어. 이런 문서가 없어 했더니 이런 문서 내용 없고 그 아빠 그 진술서에 아빠가 그 신문 받은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아빠가 이런 말 한 적이 없대. 전현무가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전현무가 협박했다든지 전현무가 우리 오빠한테 연락해서 오빠가 업무가 곤란해졌다 이런 말을 아빠가 아예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나중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해봤어. 다른 방식으로. 또 없대. 부존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이런 식으로 써놨다는 거지. 연예인 전현무가 전달받 그리고 첫 문장부터가 중요한 거지. 친오빠의 직장 홈페이지에 난 쓴 적이 없고 일단 이런 것도 거짓말인 거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그맨들에게 무단 유출했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내가 저번 영상에 얘기했잖아. 그리고 연예인 전현무 이렇게 한 3-4줄 정도가 아예 말도 안 되고 피의자 진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진술이 안 나와 있고 그런 게 막 여기 써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누가 썼겠어? 저 수사관이 썼는데 수사관이 누구한테 듣고 썼냐고. 전현무한테 듣고 썼겠지. 아니면 전현무의 어떤 흥신소 직원이나 아니면 전현무의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듣고선 쓴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가 나온 거야 지금 이미 여기서. 아빠가 얘기한 적 없고 내가 저렇게 얘기한 적도 없잖아. 내가 오빠 홈페이지에 개그맨들 무단 유출 이런 말 한 적이 없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누군가 거짓말을 써놓은 건데 수사관이 무슨 개소리를 어딘가에서 듣고 와가지고 저걸 써놓은 거란 거야. 이게 일단 허위 공문서로 내가 나중에 고소하게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결국 나는 이 봉씨 수사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어. 일단은 불송치 이의신청도 했어. 근데 그거와 별개로 민원도 제기를 한 건데 민원 내용을 잠깐 내가 추려서 얘기해주면 물론 근데 이게 민원 넣고 나서 아무것도 처리가 된 게 없어. 뭐랬는 줄 알아? 그냥 뭐지? 비위 없었다는 식으로 나오지 당연히 경찰에서는 뭐 그런 경찰에서 비위를 인정하지 않지 자기네 집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말은. 근데 일단 사건을 터트려야 되는 그래서 내가 사건을 터트리려는 거야. 언론 제보해서 내가 터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결국 경찰 수사가 저런 식으로 비위로 이루어지지 않게 약간 조금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어쨌든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건 번호 이거로 피의자 부친의 강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죄명에 대해서 고소했던 땡땡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혐의 없음 불송치 되었습니다. 저는 동탄경찰서의 여청수사팀 봉경유와 이경감 그리고 해당 수사관들에게 사건을 불송치하도록 지시한 외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외압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아빠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잖아. 근데 그런 말이 거짓말로 서 있고 입퇴원 확인서 있단 거를 가지고 뭐 내가 갖다 냈던 뭐 종합심리검사 이런 건 다 무시하고서는 입퇴원 행정서류 가지고 뭐 내가 정신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는 게 말이 돼? 이 절차상으로 굉장히 수사가 이상하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고소 내용을 개요를 내가 고소 내용 개요는 적당히 내가 고소했던 내용이랑 불송치 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를 지적을 해놨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 이의 신청서 내용에서 내가 얘기를 해줄 내용이고 민원 내용을 보자. 사건 번호 2025를 처음 맡았던 수사관은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 3팀의 주 수사관이었고 진술 조사 이후 저는 주 수사관에게 몇 차례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자 주 수사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송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전화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또한 저는 주 수사관에게 제가 납치 감금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병원 기록, 진단서 등 피의자가 주장하는 저의 정신질환을 입증할 자료를 피의자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정신질환이 있는 걸 정신질환이 있다고 막 자꾸 주장을 하잖아. 근데 난 정신질환이 없었으니까 있다고 주장을 했으면은 있었다는 예전부터 있었다는 그런 증거를 제출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든지 누구 타해를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서 진단서가 있다든지 이런 류의 어떤 실질적인 증빙 서류를 내도록 만들려고 한 거야 내가. 아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없는 게 뻔하니까 나는 그러면 아빠가 정신병이 없는 나를 있다고 자꾸 우기는 게 되잖아. 그러면은 감금 동기,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야. 하지만 2025년 10월 8일 이게 날짜가 왜 정확하냐면은 내가 녹음 파일이 있어서 그래. 전화를 한 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수사팀 봉땡땡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고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주 수사관의 부서 이동 통보에 제가 사건이 종결되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아직 수사 중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날 봉수사관이 나한테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한 거야 이거. 그리고 최근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제가 봉수사관에게 전화를 받았던 10월 8일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관이 작성한 불송치 사유서에 나온 내용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한 각하 결정이 아닌 피의자가 제출한 허위 증거, 정식 진단서가 아닌 입원하던 날 본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와 피의자만의 초진에서 작성된 입퇴 확인서에 기반하여 저를 정신질환자로 가정하여 피의자가 제출한 무슨 병원 의사 땡땡이 작성한 입퇴 확인서에 의하면 중증의 에피소드 뭐 이런 식으로 써있다. 이래서 정신질환이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내린 결정이므로 수사 미진, 절차적인 부당함이 있었음을 민원 제기합니다. 이건 어차피 불송치 이의신청 다시 쓰긴 했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 민원에도 제기한 거야. 위에 언급했듯 저는 납치 감금 이전에 작성된 제가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는 정식 진단서 혹은 병원 기록을 피의자가 증거로 제출해야 된다고 주 수사관에게 주장했고 이거는 여러 차례 얘기했어 내가 진술조사 받을 때도 그랬고 나중에 전화했을 때도 이거 증거 아빠가 제출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안 했으면 빨리 내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얘기한 거야. 이러한 부분은 각하 결정을 내린 봉수사관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야. 봐봐 입퇴원 확인서는 진단서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그 전에 이 강제 입원 이전에 내가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어떤 판단 근거가 전혀 없는 거야. 입퇴원 확인서는 진단서가 아니니까. 그럼 아빠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거야. 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던 거야 아빠는. 그냥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를 정신질환자로 모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납치 감금이 진행된 이후 폐쇄경동 의사가 입원 당일에 작성한 입퇴원 확인서는 제가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그치? 이거는 그날 당일날 아빠가 그 의사한테 주장한 내용일 뿐이지 그 전부터 내가 병원 잊었다는 어떤 증거가 되지는 않지. 전에 받아놨던 진단서, 전에 받았던 진료 기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잖아. 그리고 피의자는 저에게 오빠 회사에 피해 주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며 방송인 전현무가 업무 방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고 했으나 저의 언론 제보와 고소에 대해서 방송인 전현무는 어떠한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봐. 내가 여태까지 202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에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면서 그런 거 폭로가 올리고 전현무 막 인스타에 댓글 달고 다니고 있잖아. 그거를 거의 지금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하고 있단 말이야. 전현무는 아무 대응이 없어. 법적 대응을 해야지 나한테. 이 정도로 어떤 사람이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래. 그럼 진짜 내가 스토커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어쩌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스토커인 사람인 거야. 그렇잖아. 사실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전현무가 계속 나를 스토킹했다, 성범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막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명예훼손하고 다녀. 그럼 나를 스토커로 고소해야지. 전현무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야. 고소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고 그거는. 저는 전현무 스토킹, 불법 촬영 성범죄에 대해서 수많은 고소장과 언론 제보를 진행 중이고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는 인터넷 게시물 폭로글 역시 2024년 6월 이후 꾸준히 올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피해자 진술에서 전현무가 제가 스토킹에 대한 폭로글을 올려 업무방해를 호소했다고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했습니다. 라고 이제 불송치 사유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확인하니까 없다. 부존재하다고 나왔다고 했잖아, 내가. 그 부존재했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써놓은 거고, 이 수사관이. 하지만 저는 해당 게시물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혹은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스토킹 사건 관련 진술 의사에 관한 대화 녹음, 진술하기 싫다고 거부한 거 아니면 진술을 부탁하러 간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문자 등 추가 정황 증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른 고소 역시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그때 뭔가 진행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 즉 전현무는 1년간 저의 고소나 언론 제보 폭로글 작성에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1년이라고 돼 있냐면 이때가 이거 민원 제기한 게 뭐 2025년 뭐 한 10월 뭐 이쯤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실 1년 반 정도 됐을 때지. 이는 전현무 스스로 범죄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올린 폭로글 4개는 조회수 또한 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때는 만 정도 됐던 거지 뭐 한 10월쯤에 10월 11월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전현무 인스타 포스팅의 모든 댓글에 해당 폭로글을 알리고 있으나 인스타 역시 제 계정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차단 안 당했고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한 12월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약간 신고들하고 차단당하고 그때가 뭐냐면 주사이모 논란 터질 때라서 폭로글이 막 조회수가 약간 폭발하던 시점이 있어. 갑자기 폭로글에 약간 그 뭔가 시너지가 났던 시점이 있거든. 그때부터 신고당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신고했겠어? 전현무가 신고했겠지. 지가 똥줄 타니까. 안 그래도 지금 주사이모 논란 때문에 막 욕먹고 있는데 막 스토킹이나 뭐 불법 촬영 성범죄까지 일으켰다고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와봐. 완전 똥줄 타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그 뭐냐 나무위키에 전현무 논란거리 사고에다가 내가 그 항목 추가하면서 성범죄랑 그 스토킹 추가했더니 누가 계속 지웠다니까 실시간으로. 누구겠어 전현무가 내 거 해킹해서 보고 있다가 그 알바 시켜가지고 그거 다 지우겠거나 지가 지웠거나 했겠지. 어쨌든 이 폭로글들은 이제 8월에 올린 글들이고 아래 링크 첨부하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링크를 보낸 거야. 이때 당시에만 해도 글이 살아 있었으니까. 저는 올해 초 흥신소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 영통경찰서 김 수사관, 이 정 수사관 정씨 있잖아. 수사관 정 씨하고 김 씨하고는 상하 관계야. 그 뭐라지? 그러니까 직급으로 따졌을 때 뭐 상사랑 뭐 부하 직원 이런 관계였는데 이 김 씨도 뭔가 수상한 게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랑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사람이 부서 이동을 당했어. 갑작스럽게. 이런 막 민원 제기하다가 갑자기 그분 다른 부서로 가셨대.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부서 이동이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 시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얘 혼자 이동을 당한 거야. 그거는 뭐야? 뭔가 좌천되거나 이런 걸 수 있겠지. 징계받았거나. 그러나 이번에 제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일부 혐의를 송치시킬 것으로 보였던 주수사관의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이후 곧바로 사건 종결된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매합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 빼돌리는 느낌인 거야. 뭔가 문제될 만한 사람을 경찰에서 알아서 빼돌리는 그런 느낌인 거지. 내가 보기에는.
10월 6일 봉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실제로 사건 종결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해당 수사관이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약간 전혀 몰랐다는 듯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듯이 예전 수사관이 원래 송치하려고 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사건에 대해 모르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작성한 그냥 불송치 결정서를 본인 이름으로 낸 그런 느낌인 거야. 아예 뭐 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모르는 느낌인 거야. 그냥 말하는 걸 봤을 때. 이 봉 수사관은 주 수사관에게 전혀 제 진술이나 그 수사관의 수사 진행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 거였고, 웃긴 건 봐봐. 내가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줬잖아. 그 증거 목록에서 보면은 얘가 이 봉 수사관이 사건 인계한 게 10월 초였어. 근데 일주일 동안 뭔가 이렇게 뭐 수사 기록에는 이 사람 이름이 계속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이랑 10월 8일 날 전화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이 거의 사건에 대해 아예 모르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사건 인계받고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인 것 같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불송치를 그날 내려버렸어. 나한테 전화하고서는. 그 되게 상황이 수상한 거지. 내가 보기에는. 봉수사관이 어쨌든 그랬고 수사 진행에 대해 들은 바 없는 것 같았고 제 진술조사, 피해자 진술조사를 직접 하지도 않았음에도 본인이 사건을 맡은 당일, 왜냐면 10월 8일날 난 전화 받았고 바로 불송치 났으니까 그 사건 종결을 시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윗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의심할 만합니다. 따라서 화성 동탄 경찰서의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일부 혐의를 송치시킬 가능성을 암시했던 수사관의 갑작스런 부서 이동과 새로운 수사관의 급박한 사건 종결 상황에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치? 이걸 조사해달라, 일종의 감찰해달라 이거야. 봉 수사관의 수사 미진, 의도적인 수사 종결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봐봐, 그 무슨 이상한 뭐 이태원 사기성 같은 거 하면서 뭐 정신질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해놓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다 징계 사유가 되는 거 사실은. 그게 나중에 국가 배상 가면은 나중에 얘가 승진할 때 이런 게 다 누락이 되는 거야.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배상으로 결국 피해자가 민사까지 왔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했던 그런 정신질환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 인권 보호를 하지 않고 인권 침해했던 그 수사관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승진해서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거나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국가 배상을 뭐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거야. 반드시 해가지고 이런 새끼들을 다 처벌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 새끼들 뭐겠어. 경찰 비위지 비위. 뭔가 이 불송치 결정서 내용이 너무 이상하잖아. 이상한 증거를 갖다가 뭔가 불송치를 시켰잖아. 그거 말하는 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